네, 상강 모의고사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는 이제 두펜 징징 이게 B에서 찾아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B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1번을 A를 징징으로 하시거나 혹은 녹음을 들려주는 내용이 있어서 쇼인지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건 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징징을 이 징징이나 시지 징징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정 교육과정 내용만 보면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그 B에서 찾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 처리를 했고요. 찌아오지나 자오리엔을 쓰신 분들도 오답자 중에서는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2번은 거의 다 맞춰주셨는데 이 C와 B의 순서를 좀 혼돈하신 분이 있었고 3번 같은 경우에 왕소군의 소자, 이 착별자를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시를 좀 쓰신 분이 있었는데 서시에 관련된 고사는 이제 동서효빈 20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4대 미녀 중에서 서시를 꾸며주는 말은 후이엔이죠. 그리고 마치원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 마치원은 항공추의 작가죠. 그리고 양귀비와 양옥하는 둘 다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귀비는 이제 첩지, 직책이고 양옥한이 양귀비의 이름이죠. 그리고 빠부더랑 꼬이부더도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에 조금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이 A, B, C를 서로 좀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A랑 B를 서로 혼돈해서 쓰신 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좀 혼돈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간혹 A랑 C를 좀 혼돈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메이 칸지엔이라고 하는 거는 칸지엔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칸지엔과 메이 칸타의 칸이 좀 구별이 돼야 되죠. 그런 칸지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보였다에 해당하는 거죠.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칸이라는 동작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뭐 메이칸다나 메이오칸다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도 점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항 그루는 걸 0.5점 그리고 이제 뒤에 근거를 0.5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B번은 메이칸타를 고르고 이 칸이라는 동작 자체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그 쓰신 분들은 다 당연히 점수가 됐고 동작만 했을 뿐 그에 따른 결과가 없었다라고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 동작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동작 자체를 뭐 부정했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동작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오이다 동조 뭐 그 무의식적인 동작 실현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뭐 고의라든가 요이더 동조라든가 주동성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만 쓰신 분들. 그래서 칸제는 뭐 비주동성이고 칸은 주동성이다. 이렇게만 쓰신 분들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칸제인인데 메이칸다운데 칸부지엔이라고 하신 분은 요건 불가능한 상황이지 실현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건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또 결과보호 지엔이 감각동사랑 관련됐다. 그래서 뭐 팅지엔, 칸지엔, 뭐 원지엔 맞는 말인데 이 문제의 의도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미 발생한 일에는 결과 보호를 써야 한다라고 한 것도 조금 이제 그 근거의 포인트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 그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만나지 않았다도 아니고 보지 않았다도 아니고 보이지 않았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으로 발생한 사실을 부정할 때 메일을 써야 된다라고 하신 분은 이건 뿌어의 비교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점은 이제 메이가 아니라 이제 칸젠하지 않은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일을 부정한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시아오하고 내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거나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요거는 좀 근거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긍정적 관점에서 이제 그 근거를 쓰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거는 메이 칸이니까 하지 않았다의 관점이 돼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한 동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신 것도 칸과 칸지엔의 차이는 되지만 이제 메칸지엔과 메칸의 차이는 안 되죠. 그리고 뿌시안 칸타로 분석을 한 경우도 걔를 만나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지 내가 걔를 보지 않았다가 되는 건 아니라서 이것도 오답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동작을 부정할 때 메이를 쓴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뿌와의 비교 포인트고 그다음에 메이의 의미 중점이 있다고 한 것도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한 것도 뭐 근거가 이제 맞지 않고요. 현재 시점을 부정한다라고 한 것도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본 것이 다른 것이지 그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제 문제 포인트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이 워메이 지엔자오타이죠. 그래서 이 지엔이 지엔미엔, 지엔따오의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엔미엔 하려고 했는데 지엔미엔 하지 못했다. 즉 메이 지엔따오가 이것의 의미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그 7, 8월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찌엔 뒤에 좌우가 오게 되면 이 좌우에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후주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에 딱 붙는다.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한 그 동작이 탁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쓰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메이지앤맨을 쓰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C의 빈칸에 메이칸타나 요거를 이제 잘못 고르신 분이 있었고, 분명히 문제에서 메이칸타, 메이칸젠타, 메이지앤자오타 셋 중에 하나를 쓰라 그랬는데 메이칸젠저타를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가 동태조사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보로 쓰였고 결과보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리고요. 메이칸칸타도 거기 그 문항에서 고르열라서 쓰라고 하는 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칸부다오나 뿌능지엔다오도 이제 불가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실현의 상황에 써야 돼서 여기서 쓸 수가 없고, 칸지엔의 동작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오 자체가 지엔의 결과를 나타내고 혹은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도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만나려고 했으나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포인트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좌우가 결과보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메이칸하고 메이지엔자오의 차이점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메이칸지엔과 메이지엔자오의 차이점이 변별이 되려면 메이칸지엔은 보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거고 메이지엔자오는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작 지엔의 결과 좌우를 부정한다.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 동작의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낸다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엔의 상태가 지속됐다. 이것도, 그다음에 여기서 좌우가 덩따이의 뜻을 나타낸다도 이제 맞지 않는 내용. 또 미래일을 부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나와 그가 같은 공간에 있다. 이것도 이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이오지엔 타더미에는 안 되고 메이오지엔다오 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이지엔다오 벙요할 때 이때 러는 쓸 수 없죠. 메이랑 함께.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이럴 때는 메이러를 쓸 수 있는데요. 메이치엔라, 메이난 벙요라 이렇게 그냥 메이지엔다오 벙요라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방법 4번은 오답 없이 모두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도 조금 이제 부분 점수나 이제 점수가 좀 이제 차감이 되신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라이와 출라이의 근거가 둘 다 나와야 되는데 한쪽 근거만 쓴 경우에는 이제 0.5점씩 점수를 드렸고요. 시앙칠라이에 여기에 이제 회의가 포인트라서 이 회의를 쓰시면 다 점수를 드렸는데, 이 회의 대신에 찌칠라이, 회의칠라이 이렇게 쓰신 분, 요거 내용만 들어가면 어쨌든 점수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출라이는 종호 따오요, 요게 이제 포인트라서 종호 따오요 이거 들어가면 다 점수를 드렸고요. 이거 대신에 이오, 우, 따오요 이렇게 쓰신 분도 다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았을 땐 출라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왜 방법을 찾았을 때 출라이를 써야 되느냐가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질라이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미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는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닌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써주셔야 되겠고요. 칠라의 의미를 동태에서 정태로 이제 분석을 한 경우는 이제 반대로 분석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시알라이의 인신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칠라이의 근거를 이 옆에 거를 시알라이와 칠라이를 비교하는 근거로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칠라이가 정시ang 실롱치랑 연용을 해가지고서는 정태에서 동태로 진입한다. 근데 이거는 틀린 설명은 아닌데, 여기에서 쓰였을 때는 시양 출라이 할 때 시양이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푸시양 실롱치의 연용이라든가 요거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칠라이를 이오 뿌칭추다오 칭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오 인비 있다 중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착별자 이오 대신에 요거를 좀 착각해서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알라이랑 이제 질라이를 비교를 할 때 정푸시양시 롱츠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고 이 의미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신 경우, 혹은 칠라이 쪽 근거만 쓰거나 시알라이 쪽 근거만 쓰신 부분은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푸샹시 롱츠라는 말 대신에 시아오지 이의를 갖는 형용사다라고 하신 경우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상태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지만 칠라이는 정시양과 결합하고 실라이는 푸샹과 결합한다 라고 쓰신 분도 점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계속 지속해 나가다는 의미의 씨아취로 수정을 해야 된다 해서 밍리앙 씨아취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맞지 않죠. 씨아취도 후샹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알라이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고 칠라이는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시알라이가 현재까지 지속됨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지속된다, 앞으로 더 지속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씨아치와의 또 비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몸으로 접어들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졌다, 어두운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의미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찌엔칠시알라이, 현재까지 노력해왔다, 요거랑은 또 다른 인신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4번 자체를 밍량 칠라이를 밍량 꾸얼라이로 이제 고치신 분인데 그건 비문이 되겠죠. 예. 그리고 슈어더 꾸어취는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슈어더 꾸어취 자체를 슈어더 샹라이나 슈어더 시알라이, 슈어더 꾸얼라이로 좀 고치신 분이 있는데요. 슈어더 꾸어취 자체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번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는데 3번을 좀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낱말의 용법에 유의하여 이 부분 때문에 3번을 좀 고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의 그 내용 자체는 이제 2번만, 2번이 더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만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도 이 앞에 부분의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그 형방과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A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띠얼 두 번째 형방과 자이, 형방이 이제 자이의 딸레에 속한다던가, 혹은 뭐 그 형방과 자이가 직접 간접의 관계를 갖는다로 이제 고르신 분도 있었고, B를 또 이제 다른 오답으로 좀 고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에서 그 위에가 뜻이 완전히 서로 같아요. 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 육자, 그러니까 그 이 살 인간의 이제 그런 그 뭐 살갗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이제 의미가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이제 그 분류를 하실 때 요 부분까지는 다 쓰셨어요. 위에가 뼈이하고 지가 뼈인하고, 그럼 요거 0.5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윌로 요관 대신에 모션 뒷부웨이나 지후 요관이라고 쓰신 분은 점수로 인정을 했고요. 이것의 본의가 이제 지로 온다, 이거를 로우나 로우티로 하신 분까지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살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피부라고 하신 분, 그나마 이 피부도 좀 착별자를 쓰신 분들,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찌 자체에 피부 뜻이 있기는 한데, 이제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제 그 찌로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 밖에 뭐 요런 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되고, 뭐 골로 자체는 이게 이제 찌구 쓰신 분도 있었고, 이 골육 구로우를 쓰신 분도 좀 있었는데요. 이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와 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동포라든가 친지라든가 이렇게 가리키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 안 되고, 로우티는 그래도 살, 뭐 육체 이런 건데, 이제 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일을 하는데 우둔한 사람, 뭐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이의 이제 빼이가 비어이, 자이가 비어인, 이 부분은 또 다 잘 작성을 해주셨고, 이거는 0.5점을 드렸고, 이게 지엔하고 관련된다 라고 하신 것도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는데, 이게 뭐 빼이랑 관련이 됐다던가, 혹은 자이호화가 아니죠. 자이호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자이호화라고 하셨던가, 혹은 이제 베이커랑 관련됐다, 조개 껍질과 관련됐다, 요거는 이제 안 맞죠. 여기서는 돈의 의미, 화폐의 의미로 쓰인 거니까요. 그래서 화폐라고 하신 분들 자체는 여기서 그 후어비 요관이라고 하신 분은 점수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본의의 화폐라고 쓰신 분은 빼이 자체가 화폐의 의미고, 이 빼이가 들어간 모든 단어가 돈, 재산, 뭐 재부, 자산, 여기까지는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물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의 부분을 화폐로 쓰신 분은 정답으로 인정을 안 했고요. 이 부분에 뭐 그 베이커라든가 지엔이라든가 쯔번, 요거는 좀 의미가 맞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별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료에는 반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호비 요관, 요것도 이제 점수로 인정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에서 1번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 이제 원래 뿌가 부정사가 마의 앞에 와야 하는데, 이제 뒤에 온 경우의 문장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 1번을 고르셔야 되고, 이 1번을 고르는 것까지는 대부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1점을 드렸고, 이 수거성 구조의 구, 근데 이 수곡성 대신에 뭐 습관성 용어, 관용어 뭐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은 점수를 드렸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고정구라든가 고정격식 요렇게 쓰신 분은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사가 바의 뒤에 올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뿌바 什么什么 放在眼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와야 한다가 아니라 올 수 있다의 논조로 써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뭐 수거성 구조에서 뿌가 수로동사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신 분도 결국은 이제 부방해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바의 뒤에 와야 된다는 얘기라서 이건 점수를 인정을 해드렸고요. 또 위에진수 정의에 이어서 부방자의 예리를 하나의 그런 어구로서 이제 쓴다라고 하신 분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 什么什么 방자의 옌릴러에서 부정시 부가 이제 바의 뒤에 온다라고 했을 때 요 구식 자체가 이제 수거성 구조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서 요거는 이제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수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은 분리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근거가 되겠고요. 첫 지문에서 능원동사 타인은 바의 앞에 와야 한다라는데 타인은 능원동사가 아니라 부사죠. 그리고 동작의 결과를 강조할 때 부정부사가 바의 뒤에 올 수 있다는 건 없는 문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 什么什么 러의 격식에서 뿌가 바의 뒤에 온다는 아니죠. 부방자의 옌리가 하나의 구조인 거죠. 그리고 요 문장 말고 메이 마샹 바저진 셜카우스 타를 고르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때 뭐 메이가 부정하는 게 마샹이지 처치문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메이 마샹 바저진 셜카우스 타 전체를 부정해서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샹이 왜이라는 동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뿌로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이거는 바로 알려주지 않았었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페이 什么什么 부커 우리가 이거 단톡방에도 질문을 누가 올려주셨는데 페이 什么什么 부커가 이제 이중부정인 거죠. 그럼 이때 페이는 부사고 부커는 형용사예요. 품사상. 그리고 이제 부커는 무조건 문 미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고정 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 부커 바 이게 아니라 페이와 뿌커 사이에 내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는 거죠. 그래서 把这个任务完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 把这个任务完成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定要把这个任务完成 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 뿌커 이 위치 자체는 불변이다. 그래서 이땐 부정부사 페이가 앞에 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A가 이제 바의 목적어가 여기에 그 존재를 할 때는 뒤에 온다.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요 앞에다 덧붙여서 주어가 이 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바의 목적어가 이 장소에 존재할 때 이러면 점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의 목적어가 이 장소에 존재할 때를 누락하면 다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 장소에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만 하신 분도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이 장소에 존재할 때라고 한 건 거꾸로 분석을 하신 거고 동작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다라고 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주어 동작의 징타이나 심리 이게 키워드인데 그냥 주어를 묘사할 때 라고만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어 대신에 뭐 주어의 동작을 묘사할 때 주어의 동작자를 묘사할 때 혹은 시사주어를 묘사할 때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수로 동작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죠. 동작자 묘사, 동작 묘사. 그리고 묘사성 부사어가 이제 바의 앞에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묘사성 부사어가 주어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의 뭐 목적어라든가 수로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의 목적어 앞에 결과 완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요것도 지금 앞에 그 이 문제 포인트랑은 맞지 않죠. 그리고 목적어가 수사 목적어 요것도 이제 상관없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로 넘어가세요. 이 A, B는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는데요. 이 A 교학 방법 명칭 B 이제 누락을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따인파 대신에 화장파나 이지우 따이신, 이 신자를 틀렸네요. 제가 이지우 따이신이나 지지파 쓰신 분이 있었는데요. 직접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처럼 이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제 계속 그 해당 목표 언어에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이지우 따이신은 이미 배운 걸 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끌어낸다라고 해서 따인파의 취지에는 맞지만 이지우 따이신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따인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휘나 이제 그런 그 문법 지도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 발음에서는 따인파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과장법은 뭐 판서나 이제 그 음의 길이 성조를 할 때는 그리고 뭐 이런
판서를 할 때 복합 분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과장되게 이제 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장법에 예가 되겠죠. 그리고 뚜이비파 대신에 하와이 뚜이비나 한화이 뚜이비파를 쓰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이거 뚜이비 대신에 미야오슈파를 좀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교가 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과 중국어의 이제 질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뚜이비만 정답이 되겠고, 대비 분석 교학법이라는 말은 없고요. 뚜이비 phân析 이론 혹은 뚜이비 phân析 假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2언어의 학습 이론으로 목표어나 모국어의 발음뿐 아니라 뭐 이제 그런 뭐 문자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거를 모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차이점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오탈자 여러분들 거에 바로 반영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예를 이제 지예로 고치는 건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 착별자 쓰신 분이 좀 있었고, 이 삐엔청을 웨이청으로 수정한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파문학이기 때문에 웨이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기에 이제 폭로 소설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서, 풍자 폭로 소설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고대의 이제 유림회사의 현대편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한국어의 발음에 셔지엔 제니 셔지엔 허우인에 상당하는 성모가 없다, 혹은 셔지엔 제니 셔지엔 허우인이 없다, 요 취지로 쓰시면 무조건 다 1점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부분 모국어에 대응되는 이제 그런 그 병음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이 쯔를 쯔와 혼돈했다, 요런 그 뉘앙스로 쓰셨으면 1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뭐 설근 색차림 지읒은 지, 즈와 지의 중간 발음이다, 요거를 이제 빼셨어도 요 두 내용만 들어가면 다 점수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해당 학생이 한국어의 지읒과 이제 또 중국어의 쯔, 쯔를 모두 뭐 같은 발음 혹은 모두 유사한 발음이라고 착각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 점수를 드렸고요. 한국어에 이제 셔젠 지엔인, 셔젠 허우인이 없다 할 때 셔젠 허우인 대신에 이제 쥐엔셔인이 없다고 한 경우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좀 두루뭉술하게 쓰신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모국어의 부정적전이다, 이 원인이, 오류의 원인이, 혹은 중간 언어의 정의를 쓰신 분도 있었고, 뭐 중간 언어의 오류의 고정성이 있어서 이걸 안 고쳐 좀 화석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신 분이 구체적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혹은 설첨 전후과 설첨 후음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만 하신 것도 이제 그 모국어와의 그런 비교가 아니죠. 그리고 한국어의 설첨 후음과 중국어의 설면음을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설면음은 지치 씨에 해당하는 거고 한국어 지치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쯔와 쯔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송치음과 송치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도 부송치는 쯔와 츠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성조가 없기 때문에 성조를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어에 성조가 없다는 부분이 들어가면 1점을 드렸고요. 일성과 사성을 구별하지 못했다, 이러면 1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톡방에도 고지를 했지만 답안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지라고 할 때 이 자 자체가 이성이죠. 그래서 그리고 자즈 할 때 자도 이성이고, 그리고 찌가 일성이고, 그 다음에 이 찌가 사성이기 때문에 결국 답은 이 일성과 사성을 구별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1점씩 이제 드렸고요. 중국어의 성조가 의미변별 작용이 있고 한국어에는 없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위에 문제는 직접적인 연결사항이 없어서 요거를 근거로 이렇게만 쓰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에서 A번이 쯔 아닌데 쯔란 대신에 쯔란파 쓰신 분은 아깝게 이제 틀렸고요. 그 외에 짜오지 쓰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짜오지, 짜오지, 꽁냥, 짜오지, 파, 위엔 짜오지, 이런 유도 다 오답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쯔란파의 특징 자체가 짜오지, 러누싱, 위엔, 짜오시파와 같이 모두 짜오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오류를 수정을 해줄 때 비도주어에 쓰기 숙제, 장문 숙제를 내줘서 수정을 해준다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징징, 뭐 런벤주의, 꽁령주의, 요거 자체는 심리학과 이제 기능주의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쯔란파도 인본주의, 기능주의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모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직접식 교수 쯔란파가 더 직접적인 그런 그 답이 되겠죠. 그리고 뭐 꽁능, 뭐 렌즈파, 슈루지 아슈어 쓰신 분이 있는데, 슈루지 아슈어는 클라스 내 입력 가설로 제2언 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능언동사가 겸언문의 첫 번째 동사 앞에 와야 된다라는 말 대신에
뭐 첫 번째 동사라는 말 대신에 랑 앞에 와야 한다. 혹은 사역이나 뭐 렌팅을 나타내는 의미 앞에 와야 한다. 이렇게 하신 분 점수를 인정을 드렸는데 이때 이 랑은 동사잖아요. 품사가. 근데 전치사랑 앞에 와야 한다. 혹은 전치사고 앞에 와야 한다라고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쓰지 않고 그냥 능언동사의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허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는 러를 동반할 수 없다. 근데 이 러의 관점에서 동태조사가 겸허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 올 수 없다고 한 경우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점수를 드렸고요. 동태조사는 사역의 인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올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띠거 똥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겸허문에서 조사러는 첫 번째 동사 뒤에 온다고 한 경우는 거꾸로 분석을 한 게 되겠고요. 일반 동사 뒤에 러가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일반 동사가 이란 통주와 나타나면 와야 되죠. 그리고 웨이빈 동치 뒤에 러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 문법점인데 이거는 이제 웨이빈 동치가 아니라 겸허문이죠. 그리고 요 오답이 많았어요. 연동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 러가 올 수 없다. 근데 이게 겸허문과 연동문의 이제 그 공통적인 문법 특징이기도 하죠. 연동문도 그렇고 겸허문도 그렇고 첫 번째 동사 뒤에 러가 올 수 없는데 연동문은 예외가 연속 동작이나 아니면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올 수 있는 거고 겸허문은 앞뒤에 뭐 그 조건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거를 설명하는 상하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뒤에처럼 이제 동태조사, 어기조사가 동시에 쓰였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포인트가 좀 이제 구별이 안 됐고 동작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종결성 동사일 때 러를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미 실현이 된 동작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동태조사 러의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근거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는 이미 동태조사를 쓰면 안 되는데 첫 번째 동사 뒤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문미에 러를 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문미에 이제 신칭황 대신에 뭐 상황의 출현, 변화를 나타낸 어기조사가 왔다라고 하신 분은 점수를 드렸는데 그냥 문미에 어기조사 러가 있을 경우라고만 하신 분은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연속 동작을 나타낸다, 뭐 선후관계를 설명한 앞뒤 문장이 있다. 요거는 다 요걸 쓰신 분들이 이렇게 근거를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문에서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쓸 수 있는 예외와 좀 혼돈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라고 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러와 이제 그 동태조사 플러스 어기조사 해서 이 러를 쓴 것과 아니면 동태조사만 쓰고 어기조사를 쓰지 않은 것 요거의 구별 포인트랑 좀 이제 그 혼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지속된다 라고 하면 내가 현재까지도 그 사람을 찾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이건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찾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사성 목적으로 가지고 올 때라고 했는데 이건 근거가 맞지 않고 부탁이나 결과, 원인, 조건을 나타내는 앞뒤 문장이 있다. 이것도 그 C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이 D가 아니라 이 앞에 选了他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거에 해당하는 이게 문법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역의 의미가 있을 때 러를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맞지 않고 목적어가 주어로 도치됐다던가 두 번째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라든가 겸어가 인명일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문법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에서 A번이 꼬치나 이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커관, 뭐 이지 신시. 그래서 이지나 이지 신시 자체는 목적어와 주어로 구별할 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주어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혹은 시더주에서 이제 시더 원과 시더 투를 구별할 때 시더 원이 이지 신시라는 부분. 혹은 시더와 러를 구별을 할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 순서, 뭐 긍정, 발생, 완성 여기서는 다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这件事 여기서 이제 문제 자체가 타不知道的 여기에 이제 수러 사이에 시더를 넣게 되면은 시더 강조용법 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这件事是他不知道的 라고 하신 분은 성립 가능하긴 한데 이제 수러의 앞뒤에 시더를 넣었을 때 이제 그대로 이게 강조용법이 된다는 게 그 문맥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라서 이제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는 这件事原本或原来他是不知道的 라고 하면 훨씬 더 어감이 자연스럽다고 하고요. 他是不知道这件事的 아니면 这件事他不是知道的는 비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번 부분은 컨팅 위치, 그러니까 긍정적 어기보다는 이때 뜻은 강조의 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조라는 의미로 장띄어나 취해딩 쓰신 분은 점수로 인정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 부분은 다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빙지하나 판도한 전수 자체는 시더얼의 좀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시더얼이 뭐 그 화자의 어떠한 그런 그 판단이나 뭐 이제 근데 특히나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수로를 진술문을 썼을 때보다 이제 시더2를 썼을 때 이런 강조의 어기가 더 강해진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번은 그 다 맞춰주셨는데요.
타 동의 시저 종이지엔더로 수정을 하신 것은 이제 잘못됐죠. 동의 타시 동의저 종이지엔더 요것만 지금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별려문이라는 말 대신에 찐원을 쓰신 분이 좀 계셨는데요. 이 찐원은 이제 그 고대 지난 시대 때 산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새로 이제 지금 쓰이는 그런 그 문장이다라 그래서 근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문운동의 고문과 대비를 할 때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또 별려문을 지칭을 하는 명칭이기도 해서 일단 정수합으로는 인정을 했고요. 사륙문도 송대시대 때 그 사륙의 구식이 더 특화된 별려문을 사륙문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라서 그 고문과 대비할 때는 마찬가지로 사령문보다는 별려문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둘 다 별려문을 지칭하는 거라 점수로는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A는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B 부분에 과얼부슈도 대부분은 맞춰주셨는데 원종지 슌을 쓰신 분도 있었고요. 이거는 문자가 종슌 유려하고 이제 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고 아우피는 이제 한유의 기험 괴벽에 해당하는 기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건데 이제 구양수 송대 고문운동 특히 구양수는 이런 것들은 따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격식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고, 그 다음에 부샹 띠오 자체는 이제 그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꾸미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는 한데 이제 내용이 공허하다, 화려하기만 하고 내용이 공허하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들어가야 돼서 요것만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시지 우라고 했을 때 요거의 뜻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현실에 근접한다,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贴近现实이런 내용, 뭐反映现实涉及社会问题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점수를 다 드렸는데 너무 이 원이 밍다오의 이제 관점에 좀 이제 그 맞추셔서 원이 짜이다, 원이 밍다오다, 혹은 뭐 도를 최우선해 주지 않고 도와 문을 합일해야 된다, 문장 내용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다, 문학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요런 관점으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정원의 그 문학관이긴 해요. 그리고 또 유정원의 한유랑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그러니까 유정원과 한유 혹은 송대 문학관의 이제 비교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유학 외에 뭐 보통의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뭐 다른 그 불교 도교 이런 것도 이제 겸용해야 한다, 뭐 유연성을 둬야 된다 이런 그 맥락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유종원과 한유의 그 비교 포인트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요 그 문제에서 요구한 그런 직접적인 키워드가 누락됐기 때문에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정원이 모든 것이 도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제자백과 사상도 이제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글의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문학의 공리성, 사회작용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1차원적 해석보다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키워드가 좀 꼭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시대성에 따라 뭐 시대에 따라 발전해야 된다, 시대의 조류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들도 이거는 이제 공안파의 이제 또 핵심적인 그런 그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보는 이제 밍따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조금 높았는데요. 이제 고문 고르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외에 이제 그 후구라든가 뭐 그 구따오 뭐 이런 것들, 산문 이런 것도 좀 고르신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통은 이제 한유의 주장으로 유종원 구양수는 도통과 문통의 조화를 좀 합의를 주장을 했고 한유는 이제 도통을 조금 더 강조를 했죠. 그리고 유학을 또 이제 고르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보시면은요. 10번도 조금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1, 2에 해당하는 게 각각 A, C, 인신과 이제 그 인신의에 이제 그 본의와 인신의에 해당하는 거가 각각 A, C여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좀 고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만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 라이가 이제 그 가차이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라이의 본의가 이제 그 셔마이인데 셔마이 대신에 뭐 딴마이나 마이즈나 이거 똑같은 게 중복이 됐네요. 그 다음에 뭐 곡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하신 분까지는 점수로 인정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가차이를 위치 샹뚜이로 하신 경우나 가차이를 빼고 왜냐하면 그 문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락하고 이제 본의를 쓰고 이 샹지지 하우리엔시 그래서 이 본의 0.5점 그 다음에 이제 하우리엔시 이 부분을 0.5점으로 계산을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의 그 본의
의항 분석을 누락하신 분들, 예, 그리고 본인이나 가차이 측 한쪽, 근데 가차이를 누락하신 분은 점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채점한 분 중에 가차이 누락한 분은 혹시 안 드렸다면 본인 점수에서 0.5점 플러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의 본의 자체를 좀 잘못 분석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고, 라이의 본의가 마이인데 이제 뭐 호얼라이를 나타내는 라이와 음성이 같아서 가차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성이 같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월을 가차이로 분석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12년도가 13년도 기출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월가 가차된 게 아니라 인신됐다라는 것이 그때도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기, 무기와 이제 찌지가 의미적 연결성이 없지가 않고요. 이 무기로 나를 지키다, 나라는 의미로 파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11번 같은 경우에가 제일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축약 방식에 대한 설명을 1점을 드렸고, 진간상수, 원형을 쓰시는 거, 혹은 뭐 유엔싱 둘 다 가능하고요. 이 원형 진간상수 대신에 뭐 증시지상, 진간지상 요거는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요거를 징상으로 했다까지 해서 이 1번을 고르는 것만 하신 분은 0.5점. 그리고 이 원형까지 쓰신 분은 또 다시 0.5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2번 고르는, 그러니까 1, 3번 고르는 것만 맞았다. 그러면 1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점으로 이제 채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깎였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칭간에서 칭을 땄고 뭐 샹슈에서 샹을 따서 추격을 했다는 것도 결국은 앞에 단어에서 앞에 어소와 뒤에 어소를 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맨 앞 글자와 뒷 글자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신 경우도 사실은 이 칭간이라고 하는 부분과 샹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나눠서 앞 단어에서는 첫 번째 어소, 뒷 단어에서도 첫 번째 어소, 즉 두 단어의 첫 번째 어소를 땄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부분 점수를 드렸고, 이 원형을 아까 누락한 경우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점수를 드리지 않은 거죠. 이 0.5점 부분을. 그리고 이 징시지샹, 진간지샹까지는 맞는데 요거는 이제 맞는 거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수정을 해서 넣어드릴게요. 중시가오슈라든가 진간샹이라든가 진간샹잉, 뭐 진간샹, 요거는 이제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시지샹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착별자 진간지샹에서 이 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모든 답을 그냥 쌍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뭐 진간지샹을 징샹으로 축약했다 이렇게만 쓰신 분은 이 근거 점수 요 부분에 대한 점수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간의 칭과 샹을 결합해서 뭐 합성사를 만들었다. 요것도 이제 진간샹이라고 쓰신 분 이렇게 쓰셨는데 요것도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성분을 취했다라고만 했는데 각 단어의 두 개 단어 중에 각 단어의 첫 번째 성분을 취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단어를 뭐 각각 취했다. 첫 번째 단어의 그러니까 요 부분을 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단어가 아니라 첫 번째 각 단어의 첫 번째 성분이나 어소를 취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단어의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을 취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중간이 아니라 둘 다 처음이니까. 그리고 대표적 어소를 취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뒤취파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두 음절을 취하고 뒤에 두 음절을 생략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음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어소를 뽑아서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 부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더 대표적인 어구를 취하는 거거든요, 얘는. 근데 앞에 걸 취할 수도 있고 뒤에 걸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점이고 칭화다시의 원형 0.5점, 그 다음에 3번 고르는 거 0.5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앞부분을 취했다고 한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 그 제취파의 뒷단어를 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국어는 제팡준 같은 경우 제팡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부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 어구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부분 점수를 드렸고, 대학의 이름을 선택해서 축약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대표적인 단어로 전체구를 대표하는 게 이 제취파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앞에 두 어소를 남기고 뒤에 두 어소를 뺐다라고 했는데, 어소 얘는 각각의 단어의 어소를 해서 합친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두 개 단어가 있으면 더
중심이 되는 단어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쌍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칭화로 축약했다. 이것도 구체적인 축약 방식이 누락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칭화 따시를 징제와 호알리를 이제 축약했다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번 밍싱을 이제 고르신 분이 있는데 이제 밍싱은 축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잉싱 같은 경우에는 띠에닝 밍싱 해가지고 축약인데 밍싱은 축약이 아니고요. 아우인 후이를 고르신 분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울림피커라고 하는 음절과 음역사와 뒤에 윈동후이 이거 중에서 얘는 윈후이 그리고 아울림피커의 아우를 합쳐가지고 음절을 어소화해서 아우인 후이로 만든 방식이 된 거죠. 네, 이것으로 삼각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